오늘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이러다 더 큰 지진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규모 2.0 이상인데요. 지난달 23일부터 3주 동안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3차례 발생했습니다. 규모 2.0 미만까지 합하면 36차례나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해 앞바다와 강원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요. 규모 2.0 이상은 올 들어 벌써 16차례로 대부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규모 4.5라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 4.5 정도면 지난달 가장 컸던 규모 3.5 지진 32개가 동시에 발생한 규모입니다. 진원이 바다 30km 깊이라 이 정도였지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큰 인명피해까지는 아니어도 건물이 손상될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나마 이것이 여기서 끝이라면 다행입니다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올 수도 있을까요? 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서 과거 비슷한 규모와 형태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1996년 규모 4.2와 2019년 규모 4.3 지진입니다. 기상청은 이 세 지진이 모두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오늘 지진이 본 지진이고 점점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진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본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높지는 않을 거다. 예,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해양은 단층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지진도 역단층이라는 것 말고는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응력, 이 모아진 힘이 지진으로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선상에서 나타난 규모 2에서 3의 지진들이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면 이 규모 6 정도는 일어나야 끝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0km 정도 되는 규모의 단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진의 규모는 약 6 정도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을 해야 이걸 본진이라고 볼 수 있지 4.5 정도 가지고는 본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 그리고 그 이듬해 포항 지진이 5.7이었죠. 무엇보다 동해안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동해안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원전 시설은 규모 7 정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긴 하지만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원전 지역에 지진 관측소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당장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도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